이제 올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최근에 금요일 토요일 동안 성적이 조금 조합에서 안 좋았어요. 8월 달이 되고도 멤버십 분들, 지금 여기 이제 비기너 혜택 하시는 분들 주력 한 경기 7월 달에 제가 20승 3패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도 이제 어제 맞추면서 3승 0패로 8월 다시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삼승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2승 했을 때 조합픽을 못 먹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부주력 한 개 맞추고 MLB, KBO 두 번 틀리고, MLB도 결국 네 조합 중에 한 조합 먹은 거죠. 그래서 진짜로 안 좋았어요, 성적이. 실제로 8월 1월 8월 이틀이. 그래서 많이 마음을 쓰였는데, 조합픽 그래서 올킬 좀 이렇게 반등이 다시 돼서 그나마 조금 이렇게 한숨 돌렸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8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시간으로 8월 3일 오후 6시, 이제 한국 여러분들 계신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오전 8시죠. 8시까지가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에요.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도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깜짝 소식이긴 한데 빅뉴스는 아니고, 이 뉴욕 매츠가 브로조반을 또 팔았습니다. 네, 브로조반을 시카고 화이트삭스로 보냈어요. 지금 한 30분 안 된 소스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화이트삭스가 도밍게즈를 내주면서 좀 불펜이 조금 약해졌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브로조반을 영입하면서 불펜을 그래도 좀 보강을 좀 했다. 예, 그렇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로 이제 오늘 새벽까지 해가지고 제가 계속 팔로우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조합표 드린 분들도 제가 다 코멘트를 드렸지만, 제가 내일 오전 8시에 오전 7시까지 일단은 최대한 기다렸다가 트레이드 혹시나 변동사항이 있는 팀들, 전력이 좀 바뀔까 우려가 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그냥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변동사항이 생기면 7시에 이제 재발송 드릴 겁니다. 조합표를. 만약에 제가 7시 5분까지 재발송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멤버십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이제 오늘 경기 진행될 것들 8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필라델피아 대 워싱턴의 경기예요. 지금 뭐 요 경기도 마찬가지고 양키스 경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비가 올 것이다라고 좀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그 보니까 날씨를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진 않아요. 양키스 경기도 오전 중까지 비가 계속 오다가 이제 일몰이 지난 시점에서는 비가 그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팀 두 경기 모두 문제가 없을 거로 일단 파악을 하고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필라델피아는 오늘 에런 놀라, 그리고 워싱턴 트레버 윌리엄스라고 돼 있는데, 이 트레버 윌리엄스가 지난번에 이 그리핀이 등판한 경기에서 롱렐리프로 출전해가지고 메이저리그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3이닝 정도를 던지고 경기를 했었는데, 사실 오늘 선발로 나온다라는 것부터가 사실 장담할 수는 없어요. 이게 오프너 끼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이 필라델피아의 이 좌타 라인업을 상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좌투수 운영을 먼저 치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워싱턴이에요. 근데 지금 워싱턴의 불펜에서 러블레이디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여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서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자완전 후원으로 있는 선수가 이 코스그로브가 유일하다고 봐야 돼요. 거의 그렇게 되면 이제 오프너로 쓸 가능성은 그쪽에만 있는 거로 봐야 될 거고, 그러고 이제 트레버 윌리엄스 나고 뭐 이렇게 봐야 될 건데, 이게 경기 운영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이유가 결국 트레버 윌리엄스의 구위 때문인데, 지난 경기 복귀하면서 트레버 윌리엄스의 직구 구속이 89마일에서 90마일을 오갔습니다. 그나마 자신의 주무기인 체인지업이 조금 먹히면서 일부 버틸 수 있는 양상이 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트레버 윌리엄스의 구위가 홈에서 이 필라델피아의 타격을 억제할 수준만큼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제가 어제 경기도 필라델피아 승을 이제 쓰면서 주력까지 고려를 했던 이유가, 결국 타격적인 측면에서는 이 필라델피아가 크게 밀리는 부분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결국 우리가 이제 우려를 했던 부분이 뭐였어요? 이제 휠러가 구속이 떨어졌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난 경기에 그래도 1회부터 95마일을 찍으면서 평균 구속을 유지를 했었고, 그러면 이제 버텨주는 양상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거였죠. 물론 필라델피아가 어제 경기 운영을 하면서 휠러가
이 조기 강판이 되는 최대 변수가 생겨서 이 예측 범주를 좀 넘어서 벗어나는 경기를 했음에도 불펜을 필승조 운영을 하지 않고 경기를 끝내는 쪽으로 이제 필라델피아 경기를 풀어갔던 것이 이제 오늘 경기에서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더 필라델피아 쪽으로 조금 더 기대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뭐 욕할 건 아니었는데 이제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도 이제 운영 자체가 뭐 컬커링을 제외하고 컬커링 빼고는 사실 뭐 이제 의미 없는 운영이 됐던 거니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필라델피아 불펜 문제 없을 거라고 봐야 되고 타격 지원이 나올 수 있으면은 필라델피아가 좀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요게 지금 이제 워싱턴이 그 루가주를 양키스로 보냈죠. 그래서 루이스 가르시아 주니어가 양키스로 감으로써 지금 이제 잠시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루가주가 빠짐으로써 이 라인업 자체가 약해진다라는 것은 체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필라델피아 승을 이유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2주가량 동안에 여전히 CJ 에브람스 타율이 3할이 넘어가고 막 엄청 고타율이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지지난주의 활약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동안에 이 트레버 윌리엄스가 경기를 트레버 윌리엄스 그 이제 CJ 에브람스가 경기를 펼치면서 타율이 꼬꾸라져 버립니다. 거의 그냥 박살이 나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제일 좀 치명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단기 성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거를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게 CJ 에브람스가 지금 지난주 성적 포함이죠. 그 포함해서 14경기 동안 54타수 3만 7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한 주 동안만 봤을 때 7경기에서 24타수 4만타예요. 그러니까는 1할 2푼 5리라는 성적이 7경기에 나왔다는 겁니다. 7경기 4만타 쳤어요. 4만타. 그러면 남아있는 아까 54타석 중에서의 그 대거 기록된 3할 7푼의 타율 중에 이 17개의 안타가 지지난주에 몰아쳤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격이 급격하게 죽어 있어요. 지금 제임스 우드도 이미 계속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서 타격 안 되고 있고 지금 타격 좀 올라왔었던 제이콥 형도 타격 떨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딜런 크루즈도 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계속해서 부진하는 와중에 혼자 분전하고 있었던 게 루가주였습니다. 근데 걔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타격에서 에런 놀란은 이미 6월 말에도 이 워싱턴 상대로 한번 호투를 했었죠. 잘 던져서 5이닝 2실점 정도를 펼치면서 나름 자신감을 올렸던 경기를 펼치기도 했었고 안타깝게도 필라델피아가 7월달에 이 놀라가 등판한 5경기에서 이 4패를 박아버립니다. 그만큼 놀라가 등판한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어렵게 풀어가는 경기들이 많은데 오늘도 실질적으로 놀라의 이번 시즌 성적을 본다면 부진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상쇄시켜주는 게 최근 워싱턴에 연패당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지금 타선에 있다.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경기도 당장 이제 필라델피아가 어제 그런 이제 비 때문에 난해한 경기를 펼치면서도 타격에서 이제 하퍼, 알렉붐, 그 다음에 뭐 크로포드랑 최근에 이제 또 타격을 불태우고 있는 외야 대체 자원으로 활약하는 델라크루즈 이런 친구들이 더 이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경기가 트레버 윌리엄스의 느린 공을 통해서나마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정리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 뉴욕 양키스 대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아마 생각하시는 거 다 똑같을 거예요. 오늘 씨발 양키스 승 갈까 아니면 씨발 이거 언더 갈까 고민 요거에서 하고 있죠. 무조건입니다. 근데 오늘도 트리거 하나만 공개하자면 일단 오버 트리거가 나와 있어요. 일단 바람이 외야로 불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양키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도 지금 이제 카발레로라든지 아니면은 루가주 합류한 루가주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또 활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어느 정도 타격에서 받쳐주는 타자들이 그렇게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이제 벤라이스 당장에 계속해서 타격 부진이 나타나고 있는 이 벤라이스 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이제 그나마 좀 이제 루가주를 영입을 하면서 타격 부진이 있었던 골드슈미트를 좀 빼주고 경기를 풀어갈 수 있겠지만 자투수가 나와서 알메드 로사리오가 투입되고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루가주와 그 다음에
카발레로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키스가 실제로 이러한 성적 속에서 최근까지도 경기를 펼치면서 최근 2주 동안의 양키스의 팀 타율은 2할, 딱 2할에 OPS 0.6 아래로 떨어졌고 이제 리그 전체 30개 팀 중에 32 꼴찌의 타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도 양키스의 타선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는 하더라 그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서 컵스 상대로도 언더게임 했었죠. 7경기 1할 9푼 5리로 리그 전체 29위, 이거보다 못했던 팀 LA 엔젤스 한 팀이었습니다. 그만큼 양키스의 타선은 홈에 돌아와서 과연 반등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판단이 있으셔야 되고요. 제가 바라보는 양키스의 타선은 루가주가 합류했대가지고 비기닝을 만들 수준은 사실 못 돼요. 하지만 결국 세인트루이스가 맥그리비가 버티는 것보다는 그래도 양키스가 슈틀리틀러를 꺼내면서 윽박지르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강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 양상 속에서는 지금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제 불펜 운영 따지고 보면은 오늘 이제 그 블랙번이랑 그 다음에 핸드릭스 아마 못 나올 겁니다. 연투에서 4일 3투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퐁당퐁당이긴 한데 일단 나올 가능성이 좀 적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페르난도 크루스랑 그 다음에 자완에서는 티밀 한 명 있고 찌빌리랑 그 다음에 마무리 베드너 뭐 이 정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슈틸리틀러가 7이닝 버텨주면은 가장 이상적인 상황 될 것이다라고 일단은 보게는 될 것 같아요. 슈틸리틀러가 지난 경기에 다시 시카고 화이트삭스 상대로 어느 정도 자신의 구위를 다시 증명했었고, 당시에 그때 제가 그 한창 욕했을 때 있죠. 그 슈틸리틀러 그 LA 다저스전이었나? 그때 구속이 안 나오는 경기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렇게 구속이 빠지는 상황만 안 나오면 슈틸리틀러의 힘은 어느 정도 받쳐줄 것이다. 그러면 세인트루이스가 오늘도 바람이 외야로 불어나가면 워커라든지 벌레스 에레라 얘네도 장타 칠 수 있는데 이런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서도 결국 투수력에서 어제 이제 필승조 다 나왔죠. 오브라이언, 소리아노, 그 다음에 저 스타넷까지. 소리아노가 오늘 일단 못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넥은 연투 가능할 것 같은데 둘 다 가능하긴 한데 출전이 좀 불투명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오브라이언 빼면 일단 우선순위로 매겨질 것은 그라세포나 브루일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양키스 쪽을 좀 더 생각해주게 되지 않나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저도 언더 보는데 양키스 승언더를 보는데 일단 트리거가 오버 트리거가 나와버려서 제가 사실 이거를 뭐 어떻게 더 이상 선택지를 이제 언더 쪽으로 좀 힘을 주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양키스의 그런 부진한 타격 속에서도 양키스 승을 일단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합류한 루가주가 한 방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도 있네요. 루가주 저는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게 보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본다라고 일단은 말씀은 드려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한 방 해줬으면 좋겠네요. 진짜 개인적인 희망이긴 합니다만.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러키 대 피츠버그의 경기인데 이제 스프라트와 쉔들러가 나오는 경기입니다. 요것도 경기가 조금 산만해질 수 있는 게 여전히 지금 스프라트가 볼질 속에 헤매고 있고 쉔들러는 이 구속은 참 좋은데 구위가 참 좋은데 이 정교함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결국에 이제 빠른 공으로 이제 윽박지르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게 피안타율 관리가 조금 안 되면서 이제 일부 경기 실점 수준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 좀 반복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근데 미러키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오늘 경기를 임함에 있어서 사실 운영 자체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미러키 입장에서도. 피츠버그도 미러키도 최근 타격 행보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경기에서 당장 투입될 수 있는 자원만 놓고 보면 어제 보셨죠? 이 미즈로스키 꺼내고도 결국 지잖아요. 이 3대 0으로 타격의 장타가 빈도가 분명히 적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타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미러키 단점인데, 불펜 운영에서 오늘 총력전이 가능하다라는 거. 어제 DL 홀만으로 경기를 끝냈으니까 이제 총력전을 해줬을 때는 미러키가 정배받을 수 있는 만큼의 기대값은 있다.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피츠버그는 결국 어제 경기 10대2로 이제 개판 털리면서 결국 미치 켈러가 초반에 박살이 난 채로 경기가 끝나버렸다 보니까 운영 자체가 어땠었죠? 이제 라미레즈 2이닝에 도발 썼던 거 요까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 라미레즈가 2이닝을 던졌기 때문에 오늘 아마 못 나올 겁니다. 라미레즈가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도발인 연투가 가능하고 소토 안 썼고 그 다음에 도텔 남아있고 자완에서 또 한 명 그 있는 게 이제 몽고메리 여기에 플러스 이제 그 무롤진스키 무롤진스키는 못 나오겠다. 그 전전에 이제 59 가까이 던졌죠. 무롤진스키 빼고 하면 이제 4명 정도 남아 있는데 이제 필승조급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피츠버그가. 그래서 오늘 불펜이 조금 피츠버그가 강제가 됩니다. 강제가. 그래서 챈들러가 5이닝 정도만 이제 2, 3실점 선으로 버텨줄 수 있다라는 기대값을 가져간다면 실제로 얘가 한 3실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XLE 값도 지금 이번 시즌 3.9 정도 선에서 제가 알기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BOTX ERA도 3.34 수준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9위로 윽박질해서 힘이 있는 3이닝 정도만 초반에 좀 버텨줄 수만 있으면 피츠버그가 챈들러를 내고 이게 미러키 상대로 대량 실점을 하면서 무너지는 양상 자체는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계속 슈틀리트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챈들러가 지금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행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가장 위험한 거는 2회입니다. 2회. 1회, 2회가 사실 제일 위험한데 이 1회, 2회 지금 이 로저스랑 로저스래 저 이름이 계속 헷갈리네. 로페즈랑 굉장히 유사해요. 슈틀리틀러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 시즌에 1회와 2회 총 23.2이닝 정도를 1회와 2회 정도를 소화하면서 볼넷만 17개가 나옵니다. 실제 1회 WHIP 1.77, 2회 2.72로 여기만 넘기면 3회부터는 존나 안정적이에요. 3회 1.19, 4회 0.61, 5회 1.20, 6회 1.50, 7회 0.88. 지금 일단은 7회까지 가는 과정에서 1, 2회만 넘기면 사실상 이제 슈틀리틀러는 계속 그런 죄송합니다. 이 챈들러는 진짜로 안정적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는 미러키가 초전 박살을 내지 못하는 순간 오히려 피츠버그에게 끌려갈 수 있는 경기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미러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보상으로 바라볼 때 그거를 이제 오늘 이 챈들러의 공을 초반에 공략을 해가지고 대량 실점을 유도하기는 최근 타격감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행적을 보더라도 이 미러키라는 팀이 보여주고 있는 득점 분포 자체가 결국 그렇게 지금 이제 초반부터 기세를 올리는 그런 양상의 타격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러키라는 팀이 보여주고 있는 타격 수치는 이제 1회, 2회보다는 오히려 챈들러가 강해지는 3회 가장 강합니다. 3회에 2할 8푼 8리의 타율이 나오면서 OPS 0.8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5회, 6회 여기에 OPS 0.933, 0.833까지 올라가면서 경기 중반 투수가 힘이 빠질 때 미러키가 좀 많은 이제 공략을 했었다라고 보게 되는데 오히려 초반에는 슬로우 스타터인 게 미러키예요. 그래서 챈들러와 합이 조금 아다리는 챈들러가 좀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양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러키 승을 바라보기에는 피츠버그가 필승조 운영 당연히 하게 될 거고 타격에서 어차피 동인객인이라고 한다면 미러키도 필승조 운영은 가능하겠지만 결국 스프라트의 볼질 속에서 리드를 뺏겨버리면 오늘도 그랜트 앤더슨이나 아니면 패트릭을 꺼내가지고 롱릴리프 또 땜빵 치면서 이제 투수들 한 번 더 쉬게 해주는 양상까지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걔네들이 못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국 마무리 세이브 해주러 올라오는 그 홀드 세이브를 해주러 올라오는 필승조 애쉬비 그 다음에 맥일 유리베의 모습을 못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득점 수준 자체가 일부 피츠버그 쪽으로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라서 저는 피츠버그 승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경기 양상 속에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건 그래도 피츠버그도 타격이 조금 최근에 좀 하락세가 붙어서 언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스프라트가 내려가더라도 이제 패트릭 그랜트 앤더슨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얘네들은 잘해요. 그래서 저는 요거 언더 그리고 피츠버그 사이드 좀 생각한다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텍사스와 샌프란시스코의 경기인데, 이제 칼 컨트릴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공식 홈페이지는 그게 발표가 안 나서 아마 오프너 쓰고 들어가지 않을까. 일단은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도 오늘 원래라면은 변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카드를 맞추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당장, 샌프란시스코의 라인업에 지금 핵심 타자들, 트레이드를 계속해서 노려야 된다라고 지역지에서도 시즌 중에도 계속 말했거든요. 매물로 나오게 될 아라에즈, 라모스, 그다음에 라파엘 데버스, 이정우 뭐 이런 애들, 특히 처분 대상감이라고 봐야 되는 게 데버스랑 이제 윌리 아담에즈인데, 얘네들에 대한 트레이드 소식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조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제가 오늘도 좀 째고 있는 것이 사실 여러 경기들이 그 중에 한 경기도 샌프란시스코예요. 분명히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안 팔고 있으니까 지금 뭐 판다란 말보다는 이제 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이제 아직까지 조용해서 좀 걱정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텍사스도 지금 원래 트레이드 이제 기한이 좀 가까워지면서 디그롬이라든지 코리 시거에 대한 이제 판매로, 그러니까 뭐 이제 판매로서 이제 카드를 좀 맞추려고 한다라는 소식통이 소스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조용해요.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대로 출전을 그대로 하게 되고 경기가 그대로 진행이 됐을 때는 전 텍사스가 당연히 유리하다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 샌디에고 상대로 정말 잘 싸워줬어요. 어제도 결국 5대4로 지면서 경기 타이트하게 만들어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당장 지금 텍사스가 휴스턴에 그렇게 꺾여 들어갔긴 했지만 홈에 돌아왔을 때 타격감, 지금 여전히 랭포드 피터슨이 미쳐 날뛰고 있고, 코리 시거도 이제 복귀해가지고 페이스를 이제 올리고 있는 추세에 있다 보니 홈에 돌아왔을 때는 듀란과 디아즈, 로페즈까지 가세를 해버리면 하이 타선부터 이어지는 득점 이제 생산성 자체는 샌프란시스코보다 텍사스가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7월달에 로건앱이 많이 힘들어했죠. 로건앱이 당장 이제 볼렛도 조금 늘어나고 피안타일도 좀 늘어나고 하면서 이 7월달 경기를 펼치면서 실제 이 실점 수준 자체가 조금 올라왔었어요. 물론 로건앱의 가장 큰 장점은 그렇게 실점을 하면서도 이닝을 먹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가 이 로건앱이 사실 실점 수준이 일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샌프란시스코가 불펜에서 개 터져버리면서 박살나는 그림까지는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저희 오프너를 쓰고 들어갔을 때 좌타자들을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칼 컨트릴이 4이닝 정도를 버텨주면은 아마 반반 게임이 되는 양상 속에서 불펜에서 활약 빈도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경기 승패가 갈릴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서 따지고 보면은 그래도 이제 오늘 이제 영입한 실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피프러지 썼으니까 이제 오늘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이제 그레이, 그 다음에 마무리 투수 라츠거든요. 1이닝 이후에 칼 컨트릴 4이닝 정도, 그러면 5이닝 탑쳐서 때려지고 그레이 던지고 실세스 1이닝 던진 다음에 좌완 상대를 하기 위해서 꺼내게 될 게 이제 알렉산더와 그 다음에 라츠일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렉산더 꺼내고 마무리를 여기서 꺼내면은 아다리가 딱 맞아지죠. 그래서 텍사스 운영이 불펜 운영이 그렇게 좀 운영이 된다면 오늘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텍사스 승을 좀 보게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단 이게 엄청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게, 결국 샌프란시스코의 운영 자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확신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점, 내일 오전까지는. 그리고 이제 로건앱이 결국 이닝을 먹어주는 투수이다 보니까 결국 불펜에서의 방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값이 좀 떨어져요. 저는 사실 배팅하면서 가장 이제 확신을 뭐 딱 이제 이거 괜찮네, 선발 보고 이 경기 괜찮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어떻게 가져가지라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게 항상 불펜이에요. 불펜에서 빈도 이제 만약에 좀 더 약하다라는 그 가능성이 조금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는 제가 좀 이 경기를 그럼 이제 진짜 갈만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로건앱은 결국 이닝을 쳐주니까 샌프란시스코의 그 불펜들이 오늘 그래도 팽팽한 승부가 되어버리면 또 밀러라든지, 아니면 제가 욕 많이 하긴 했지만 최근에 또 잘하고 있는 킬리안이라든지
얘네들이 나와서 또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기가 의외로 또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어가지고 연장을 간다든지 좀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뭐 텍사스 애초에 역배죠 지금. 애초에 역배니까 강하게 힘을 주기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경기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저는 예상을 하자면 전 텍사스 승 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시카고 컵스 대 LA 다저스 경기인데, 이게 로블레스키 나온다고 돼 있는데, 지금 공식 홈페이지는 TBD라서, 이게 오프너 쓰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로블레스키가 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두고 봐야 될 텐데, 당장 로테이션 상으로 바라봤을 때는 로블레스키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TBD가 걸려있고, 내일 모레 경기죠. 그러니까 내일 TBD고, 내일 모레 경기에 이제 스쿠바리, 데뷔전을 치릅니다.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시카고 컵스랑 2차전에. 그러고 3차전 경기에 이마나가랑 같이 아마 저 사사키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인 매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로테이션상 로블레스키가 맞거든요. 오프너를 쓰고 들어간다고 쳤을 때 뭐 운영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도 제가 확실히 장담 못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매치업이 성사가 된다고 하면 이 경기도 오늘 바람도 심지어 안으로 불어요. 바람이 7마일이나 안으로 부는데 배팅 이제 언오버 기준점이 8.5점이 잡힙니다. 이거는 위글리 필드에서 웬만큼 타격 고점이 나온 팀들이 아니고서야 나오지 않는 기준점이에요. 양키스 좀 봤잖아요. 6.5까지 떨어져요, 기준점이. 바람이 안으로 부는 것도 부는 게 좀 많이 심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경기들은 이제 이것도 결국 이 장타에 대한 의식을 또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바람이 안으로 불어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자완 대결이죠. 이게 다저스가 최근에 실제 자완 상대로 등판한 경기에서 경기 성적이 안 좋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안타 생산은 일부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100타석 정도 소화를 하면서 다저스의 자완 상대 타율이 2할 한 7, 8푼대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 컵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할 9푼대를 넘어가고 있고, 단기 성적에서. 그래서 이런 성적들이 결국 오늘 꽤나 많은 안타 생산이 나오게 될 거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 양 팀의 득점 수준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경기인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뭐 로블레스키가 홈런 4방 쳐맞고 경기를 했던 경기 이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보이드 같은 경우도 작년 맞지 못했던 시즌 초반 9위에 대한 변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보이드는 최근에 거의 이제 드라마틱한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너무나도 좋은 피칭을 7월달 이제 중순부터 3경기를 이어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로블레스키도 이제 그 지난 경기도 그랬었고 홈에서 경기도 마찬가지 재고의 우려 뭐 이런 것들 다 드러나긴 했어도, 컵스의 최근 타격 양상 속에서는 어느 정도 버텨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 성적이 안 좋았던 점, 그리고 여전히 시카고 컵스가 양키스랑 어려운 경기 속에서 그렇게 타이트한 경기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 피크로 암스트롱, 스즈키 세이야, 그 다음에 이제 브래그먼, 그 다음에 니코너 까지 이 상위 타선에 있는 타자들이 충분한 기대값을 가지고, 다저스보다 오히려 기대값은 더 높은 타격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니코너, 브래그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와주면 좋겠는데, 라미레즈가 그래도 지금 어떤 식으로도 좀 쓰면 좋겠는데, 아마야를 지금 DH로 쓸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야 그 정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야를 DH 쓰는 게 아니라 라미레즈를 쓰면서 DH 운영을 좀 만들어주고 경기를 풀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만, 일단 걔네들이 지금 타격감 고점이 좀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지금 문제인 게 댄스비 스완슨. 이 새끼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매츠 원정에서 크레이지보다 한번 이번 시즌 그냥 쥐어짜내기를 다 했는지 그냥 그 이후부터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라미레즈, 그 다음에 스즈키 세이야, 니코노, 브래그먼, 그 다음에 이제 피크로 암스트롱, 얘네들 타격 수치 훨씬 뛰어납니다. 다저스보다 지금 당장에. 그래서 이제 오늘도 개인적으로는 이거 승패로 따지자면 시카고 컵스 사이드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 그럼에도 여전히 로블레스키에 대한 기대값과 이 자투 대결에서 다저스의 이 타격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컵스도 양키스 시리즈를 실제로 좀 어렵게 평가를 했다라는 점, 이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는 언더 생각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다저스 승을 못 보고요, 일단 언더 본다라고 정리를 합니다만, 이제 뭐 거기에 대한 판단 여러분이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지표는 말씀드렸어요. 확실히 컵스가 오늘 경기에서 다저스를 훨씬 타격에서는 상회하고 있다까지도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스턴과 토론토. 아,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들 판단 잘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맞죠? 일단은, 이 크리스찬 하비에르가 나온다라는 건데, 지난번에 하필 이제 무사사고 피칭으로 이제 5이닝인가를 거의 79 내외 정도 던지면서, 압도적으로 활약을 했던 3피안타 경기였었죠. 무실점으로 끝냅니다. 근데 무실점을 했다는 것보다 4사구가 단 하나도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던 경기예요. 크리스찬 하비에라는 선수가 원래 커리어 내도록 볼넷 때문에 고전을 했던 선수거든요. 워낙 이제 변화구 피칭을 다채롭게 가져가려는 선수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제구가 좀 기복이 있다 보니 그걸로 좀 피해를 많이 보는 유형의 선수인 건데, 이제 오늘 경기도 근데 지금 XAR의 값도 마찬가지고 실제 뭐 불펜에서 성적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비에르가 선발로서 또 얼마나 던질지도 장담할 수 없고 그런 것까지 각오를 해야 됩니다만, 이제 오늘도 지금 이 경기는 결국 이제 휴스턴이 타격이 어느 정도까지 결국 해줄 것이냐, 그거를 이제 보게 되는 경기인 거죠. 토론토는 가우스먼을 이 컵스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타이온을 또 데려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발이 오히려 또 약해졌어요. 더 약해졌고, 타선에서도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카드가 안 맞는 거지. 이번 트레이드 시장이 올해가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팔려는 매물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 메리트가 별로 없는 거예요. 뭐 지금 따지고 보면 이제 뭐 버셔도 마찬가지인 거고, 여타 선수들이 맛이 없어요. 다른 팀에서 데려오기에. 그 파는 팀들은 이 즉시 전력을 내주는 만큼 좀 유망주를 좀 원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스타크 플레이어를 우리는 트레이드할 생각은 있는데 그 얘를 내준다면은 우리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래도 우리가 타자가 여유가 있으니까 얘를 판다면, 그래 그러면 우리 투수라도 좀 그 즉시 전력을 좀 내줘봐, 이런 생각으로 트레이드 카드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우리 안 할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도 뭐 토론토래, 저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도 엘리 델라 크루즈를 영입을 하려고 했대요. 근데 신시내티에서 원했던 게 즉시 전력이자 메이저리거 이제 어린 선수인데 메이저리거급 즉시 전력을 그럼 좀 내놔라, 또 보스턴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팀들도 상황이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 토론토도 얼만큼 또 변화가 내일 급격하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라인업에서 기대값은 확실히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하비에르가 볼넷으로 출루를 많이 허용해버리면은 경기가 또 이상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론토 입장에서도 결국 이제 어제 경기를 치르면서 이제 손실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제 1대5로 경기가 끝났는데 그게 1대1에서 9회 누구죠? 이 발랜드를 꺼내가지고 이제 사고가 났던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마일즈 멀티인 던졌습니다. 발랜드 어제 31구 던졌어요. 남아있는 지금 필승조, 이 토론토의 지금 필승조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로저스 말고는 믿을 수 있는 불펜이 없어요. 지금 호프먼에 대한 기대값도 많이 빠져있죠. 그래서 이제 비버도 안 그래도 이닝이 짧을 텐데 뭐 리틀이나 플로우티 안 쓸 수 좌한 애들은 이제 알바레즈 상대하려고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피셔나 뭐 이런 애들 쓰면서 버텨야 되고, 호프먼이 2이닝 이상 또 쳐줘야 되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토론토의 투수 운영이 오늘 많이 꼬인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 그 양상 속에서는 휴스턴이 타격을 조금 보여줘야겠죠. 최근에 연승 달리면서 화끈하게 지금 지구 순위를 이제 유지를 하려고 몰아붙이고 있는 수준이라서 오늘도 최승근 10경기 9승 1패 6연승의 휴스턴이 기세는 더 좋다, 좀 그렇게 생각은 해보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휴스턴도 불펜에서 아브레이유 오늘 경기에서 아마 못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오커트도 못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어제 킹이랑 AJ 블루바도 나왔죠. 그래서 연투 각오를 해야겠지만 이제 킹까지가 아마 쓸 수는 있는데 자완에서는 소우사라는 카드가 대기를 하고 있어서 소우사가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헤이더 말고 지금 여유 있는 불펜 자원 당장 휴스턴도 만만치 않다. 그 하비에르가 볼점에서 빨리 내려간다? 그러면 뭐다? 네, 또 AJ 블루바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오늘 조금 무리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AJ 블루바가 4일 3등판이 된다라는 전제까지 생기는 건데, 그런 시나리오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휴스턴도 넉넉치 않은 불펜 상황, 타격으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8.5점의 기준점에서도 오버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말씀드려 보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콜로라도 대 템파베이 경기인데, 이거 당분간 콜로라도는 홈 시리즈 치르면서 이제 역배 생각하실 분들은 좀 생각은 해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 바람이 13마일이 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향이 안 나와 있죠. 지금 이제 다른 데서 제가 보는 곳에서 예보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이 13마일인데 역풍이 13마일은 아니고 8마일 정도 수준에서 이제 역풍이 부는 걸로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의 장타가 막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런 건 아닐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최근에 순수 타격감에 있어서 이 메카시, 그다음에 카로스, 크레이그, 굿만, 럼피드, 윌리 카스트로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이 단기 성적에서 콜로라도가 타격감을 과시하고 있는 수준 자체가 절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최근에 따지고 보면은 지금 주전급으로 출전한 선수를 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뭐 포수에서 오늘 굿만이 이제 나오게 될 테니까 뭐 설리반이 또 안 나오긴 하겠지만, 설리반마저도 어제 제가 나와서 그래도 조금 걱정했습니다만 그래도 괜찮겠지 했던 게, 설리반도 잘 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카로스가 최근에 이제 10경기 3할 5푼 5리 치고 홈런 하나 없이 5타점이나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크레이그 얘도 지금 홈런 1개 포함해서 11경기 3할 5푼 1리 기록하고 있고, 굿만도 지금 6홈런 페이스, 6홈런 11경기 동안에 6홈런 6방에 3할 1푼 7리 치고 있고요. 윌리 카스터도 홈런 4방 쳤습니다. 11경기 동안에 거의 2경기, 3경기 다 한 개꼴로 홈런이 생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니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알짜배기 활약해주면서 7타점 생산하고 있고, 럼필드, 메카시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산성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템파베이가 오늘 세이모어 꺼내가지고 버틸 수 있는 수준, 좌투 상대로 생각해봐도 그래요. 굿먼이 조금 약해지는 건 있는데, 오히려 지금 그 크레이그라든지 카로스라든지 윌리 카스트로 뭐 이런 애들이 좌투 상대로도 약하지가 않아요, 지금 성적 자체가. 그럼 템파베이 입장에서도 타격으로 로렌젠을 확실하게 박살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 로렌젠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이제 샌디에고전도 그랬었지만 이닝을 길게 끌고 가지 못할 만큼 경기를 어렵게 풀어가는 것은 이미 로렌젠이 이번 시즌 행보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이제 최근 7월달에 경기를 펼치면서도 이 워싱턴 상대로 홈에서 개판 났던 경기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버텼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면은 지금 수치상으로 바라볼 때 워싱턴전을 제외하고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 그럼 템파베이가 그 정도까지 폭발력은 안 나오니까 MLB는 일주일에 400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오늘 기대값 자체가 XER이 수준으로 받아봤을 때는 이게 4.7 정도가 나옵니다. 4.7. 이제 6.54라는 시즌 ERA보다는 훨씬 준수한 수준이죠. 그러면은 이게 시모어의 이번 시즌 XERA가 3.36인 걸 감안을 하면 한 1, 2점 정도는 분리할 수 있는 타격 수치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려요. 400개입니다, 형님. 네, 그래서 일부 이제 분리할 수 있다는 수치가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타격 지표를 보면은 콜로라도가 그 1, 2점 정도를 커버 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당장 생각했을 때 템파베이 승을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게 홈런도 일부 억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순수 타격 생산성에서는 훨씬 더 뛰어난 모습을 콜로라도가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 그게 제 견해입니다. 특히 이 불펜에서 콜로라도가 쓸 수 있는 불펜 자원들, 그게 센저텔라, 베르나르디노 푹 쉬었습니다. 아주 푹 쉬었어요. 그 다음에 파이어블럼 메이아부터 시작해갖고 바드니, 헤르게트, 아그노스까지 전부 다 강속구 투수들로 갖춰져 있는 게 콜로라도예요. 웬만큼 로렌젠도 97마일까지 뽑아내는데 그것보다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요거는 템파베이 승은 볼 수 없다, 콜로라도 쪽 생각해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리조나와 샌디에고의 경기인데 브랜드 파트와 마이클 킹의 경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샌디에고가 역배를 받았는데 오늘 그런 만큼의 이유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경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 투수 운영 자체가, 네 감사합니다 형님,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수 운영 자체
자체가 오늘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샌디에고가 그렇게 경기를 펼치면서 결국 이제 투수를 부하가 걸리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결과는 놓고 보더라도 이제 어제 모레온 연투했죠. 에스트라다 연투했죠. 그 다음에 이제 로드리게스까지 투입을 강제시키면서 연투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스이가 지금 49구 던지고 이틀을 쉬긴 했지만 오늘 경기 나오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모레온, 에스트라다, 마스이 없다? 로드리게스도 없네?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완디 페랄타와 메이슨 밀러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투수가 여유가 있는 두 명밖에 없다. 실제로 지금 왜 시어스 캐닝마저도 잠재적 선발이자 롱릴리프 자원을 다 썼습니다. 하트까지 마찬가지로 오늘 어떻게 투입해야 할지 머리가 찌끈거려요. 샌디에고가 최근에 와일드론이라고 아시죠? 그 너클볼러 저 조만간에 진짜 걔가 만약에 부상 회복이 된다. 걔 진짜 조만간에 KBO에서도 볼 수 있어요. 진짜 오사 왔으면 좋겠어. 이 최근에 와일드론이 무릎 부상이 당하면서 DFA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와일드론이란 카드가 이 샌디에고 전력에서 이미 제외가 돼버렸다는 거죠. 어디에 팀에 갈지 모르겠는데 무릎 부상이 만약에 회복이 되면은 진짜 KBO급, 딱 KBO급이거든요. 구속도 140 후반에서 딱 150 언저리에 너클볼이란 특이점도 있고 나이도 29에 내년이면 30이란 말이에요. 딱 이제 MLB에서 먹기 힘든 상황에서 걔가 이제 근 3년 동안에 먹었던 연봉이 연간 한 70만 달러였는데 KBO 1년차 이제 최대 연봉 제한이 100만 달러죠. KBO면 돈 더 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조건이 그냥 다 맞춰졌어. 그래서 KBO에 진짜 볼 수도 있어요. 부상만 괜찮아지면. 아무튼 걔가 없어지니까 그럼 지금 킹이 7이닝을 못 버티면은 오늘 경기에서 진짜로 이제 상황이 조금 많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샌디에고 후반이. 거기에 하필 브랜든 파트 7월달에 존나 잘하고 있죠. 그 7월달에 등판한 5경기 중 4승을 챙겼는데 그 중에 한 경기도 샌디에고 원정에서 5이닝 그때 1실점 피칭인가 그 승리 투수 됐던 무실점 피칭이었나 그때였을 거예요. 이제 그때도 잘 던졌었고. 그러니까 파트가 오늘 경기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확실히 조금 괜찮아질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 애리조나가 어제 경기에서 또 개미 윌리엄스한테 좀 많이 고전을 하면서 무득점 경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형님도 이제 전반 언더도 생각한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애리조나 타선을 만만하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페르도모, 그 다음에 코빈 캐롤, 그 다음에 와일드 슈미트, 그 다음에 바르가스, 얘들은 좀 제 역할을 해주고 있고 케테마르테랑 아레난도가 조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게 좀 아쉬운데 타와는 개삽질하고 있고 얘는 진짜 병신이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그래서 애리조나 타선이 사실 저는 오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샌디에고 최근 타격감 때문에 고점 찍고 있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타이프란스 잭슨 메릴 마찬가지고 지금 타격감이 올라와 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어느 정도 제 역할은 다 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실제로 어제 경기에서도 이제 크로노스 끝내기 안타 이후에 또 기세 올려서 또 어제도 2타점 경기 했었고 타이프란스 잭슨멜을 다 멀티히팅 때렸죠. 얘네들을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불펜 운영까지 갔을 때 파트가 만약에 또 조금만 버텨줄 수 있으면 이 목표는 애리조나가 오늘 경기에서 6회가 끝난 시점에 지지 않는 거예요. 한 점이라도 이기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샌디에고의 불펜 운영은 현저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애리조나가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불펜을 조금 과감하게 투입을 하면서 경기를 지켜내려고 하지 않을까. 그 대상자는 당연히 마무리 역할을 해주는 이제 최근에 흔들렸지만 시월드, 그 다음에 자완에서는 가르시아 있죠. 그 다음에 모리뉴라든지 아니면은 로아이시가 긴켈 등 여타 선수들 오늘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불펜 좀 받쳐주고 하면 애리조나가 정배받은 가치를 좀 증명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게 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프리뷰가 8경기 여기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8경기밖에 안 되지만 또 40분이 넘었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다들 건승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내일 트레이드 마감일까지 또 이제 제가 팔로우업을 하긴 할 건데 오늘 조합표 구매하신 분들은 유튜브 이제 요거 베테랑 멤버십이랑 그 다음에 시니어 멤버십 하시는 분들도 표 제가 7시경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한번 새로 올릴 겁니다. 만약에 새로 올라오는 게 없다 7시 5분까지 그러면은 그대로 진행되는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 멤버십 혜택은 필요하신 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 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membership 가입은 꼭 PC로 하셔야 됩니다. 모바일로 하시면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가 거의 40%까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 돈이 생으로 구글이나 애플 쪽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더 쓰는데 유튜브도 저도 먹는 게 하나도 없이 다른 애들이 다 더 갖고 가는 겁니다. 그 결제 대행사랑 그 다음에 앱스토어 걔네들이. 그래서 PC로 가입하시면은 제가 설정해 놓은 금액 3만원, 12만원, 24만원 선에서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가입을 혹시 원하신다면 이제 PC로 가입하시길 바라고, 혹시나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중에 이제 폰 결제, 모바일 폰 결제 해가지고 이제 자동 결제 해놓으신 분들도 혹시 다시 보셨다면은 취소 한번 하시고 다시 PC로 하셔서 가입하시면은 달마다 아끼는 돈이 꽤나 될 겁니다. 꼭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슬이고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